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나의 꿈을 그리다에 함께하게 된 웹툰을 그리고 있는 가든조라고 합니다. 웹툰 작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미래의 직업에서도 내가 충분히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로는요, 첫 번째 웹툰이란 웹툰의 정의와 웹툰 시장의 현황, 그리고 만화의 요소를 설명해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웹툰 작가가 되려면은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한 조건이라든지 갖춰야 될 소양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웹툰 직업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죠. 거기에 웹툰을 만들려면 무엇가 필요한지 아이디어 발굴, 발전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웹툰 제작 순서인데요. 이게 이제 실제 웹툰 작가들이 제작할 때 필요한 그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시놉시스라고 하는 그 전반적인 스토리에 대한 설명, 이 부분이 좀 필요하겠고요. 시놉시스에는 등장인물 관계도가 있습니다. 그 관계도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도 알아보고, 콘티 짜기라든지 인물 그리기, 컷 구성에 대해서 실습과 함께 참여해 보도록 하죠. 네 번째는 웹툰 작가 직무 체험입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직접 만들어보고 인물을 그려보고 컷을 구성하기에 이런 부분을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웹툰이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웹툰은 인터넷 웹과 카툰의 만화란 뜻의 카툰을 합성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웹하고 카툰을 합쳐서 웹툰이라고 하고요. 이 웹툰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각종 멀티미디어 효과를 동원해 제작된 인터넷 만화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누가 물어보면 웹툰은 웹하고 카툰이 합쳐진 합성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웹툰은 대한민국이 만든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선 대체가 불가하고 한국은 종주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웹툰에 대해서 한번 시대를 알아보면요. 1919년 6월 22일에 그 한국 만화의 시초가 생겼고요. 이때 대한신보에 실린 이도용 선생의 시사 단편 만화가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최초의 만화라고 보면 되겠는데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다른 형태의 만화가 되겠죠. 만화의 역사는 100년을 넘었고요. 이 만화가 1990년대에 이르러서 그 유해 매출하는 낙인을 찍혔다가 다시 만화 산업에 부응하면서 출판 만화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출판 만화가 많이 늘어났고 그만큼 수익이 된 시장이 됐죠. 그래서 2000년대에 가서는 온라인 시장에서 새로운 만화의 제작 방식이 등장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만화책에 대한 그런 단행본의 형태를 디지털 만화라는 형태로 바꾸기만 했기 때문에 책을 스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캔한 만화를 봤는데 이게 핸드폰으로 보려니 너무 크기가 작았죠. 특히 예전에는 폴더폰이 크기가 작았기 때문에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불편하고요. 그래서 이 2000년대 초반에는 디지털 만화라고 나오긴 했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2010년대에 이르러서 글로벌 시대의 웹툰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웹툰은 단행본처럼 이 한 페이지에 여러 컷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칸에 하나씩 해서 이 스크롤로 보기 굉장히 편한 그런 스크롤 방식의 그런 웹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봤을 때도 이 스크롤만 해도 웹툰 보기가 편해졌죠. 그 힘에 입어서 콘텐츠 활용을 통한 2차 저작물까지 나오게 됐고요. 2차 저작물이라 하면은 영화라든지 드라마, 게임, 뮤지컬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만화에 대한 육성이 점점 발전하게 되었고 현재는 웹툰이 1조 원 시대의 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온라인 만화 서비스가 웹툰으로 올라오면서 흥행을 이루게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그림과 만화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화가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화가라고 하고 그림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표현하는 예술이다. 그래서 그림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이 화가는 일러스트레이터나 게임 원화가도 포함되고요. 하나의 그림을 상세하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림을 표현한다는 것은 화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만화라는 것은 그림도 그리고 이야기도 만들어내는 그런 작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작가가 활동하는 이 영역이 바로 만화의 영역이고요. 똑같은 형태의 그림을 다양한 각도로 여러 번 그리거나 그 같은 그림을 계속 반복해서 그리는 이런 형태를
작가가 그 만화로 엮어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만화 작가는 이 그림 화가랑은 좀 틀리게 이 좀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그림 하나를 그리는데 상세히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여러 번 그리는 걸 정말 싫어한다, 이럴 때는 화가적인 기질을, 재능을 타고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 번 그리고 이야기 형태로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 만화가에 대한 재능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 방법은 이 만화의 경우는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말풍선과 대사, 효과 등을 표현해서 같이 이 만화에 담고 표현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국 이 만화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림은 그림 하나로 표현을 하는 예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화의 요소에 무엇이 있느냐? 어린아이들의 그림을 한번 살펴보죠. 어린아이들의 그림을 보면은 이 오른쪽에 있는 어린이가 왼쪽에 있는 그림을 그린 건데요. 약간 늑대 같은 그림인데 많이 생략되어 보이죠? 그리고 과장되어 있죠. 코가 굉장히 크고, 팔다리가 어떻습니까? 팔이 거의 없어 보이고 다리가 짧죠. 굉장히 과장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리는 그림이 생략되어 있고 과장되어 있다 라고 한눈에 알 수가 있는데, 보는 순간 이거는 어떤 형체의 물체란 거를 또 우리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화는 표현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그리지 않아도 이야기 전달만 잘 되면 독자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만화의 요소는 생략과 과장과 변형, 이것이 만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화를 그리려면 제일 먼저 캐릭터가 필요하죠. 캐릭터. 그래서 이 캐릭터는 등장인물인데 등장인물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사전적 의미의 캐릭터가 있고요, 좁은 의미의 캐릭터, 산업적인 측면의 캐릭터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직업군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거에 알맞는 등장인물을 만들게 되죠. 그것을 바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 캐릭터가 얼마나 좀 더 활동성 있게 움직이느냐, 그래서 활동성 있게 되려면 상품화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수익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 것이 산업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간단한 작은 캐릭터, SD 캐릭터 같은 것들도 있고요. 6, 7등신 되는, 7, 8등신 되는 그런 캐릭터들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캐릭터들을 내용에 맞게, 스토리나 세계관에 맞게 만들어낸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 캐릭터 만들기 예시를 보면요, 예, 제가 간단한 그 귀여운 그런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 앞모습하고 옆모습, 뒷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모습을 그리고 옆모습 그리고 뒷모습을 그리면 이게 캐릭터 저작권 등록할 때 필요로 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을 가져왔고요. 부득이하게 옆모습, 뒷모습이 없는 그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그림은 앞모습만 그려보는 것도 좋겠고요. 이 만화를 그리려면 360도로 그림을 그리거나 위아래로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앞모습만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각도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는 게 좋겠고, 기본적인 캐릭터 예시는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거는 이제 마인드맵을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여러분도 마인드맵을 많이 이용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맵을 이용하실 때는 본인을 가지고 마인드맵을 만들었겠지만, 이 만화 주인공에 대한, 등장인물에 대한 마인드맵은 해당되는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에 대한 마인드맵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모습을 가운데다 그리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주 가지를 이렇게 8개나 뭐 6개 정도 이렇게 뽑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 주 가지가 중요한 활동이죠. 주인공에 대한 중요한 활동이고, 이 활동에 대한 다시 서브 가지를 또 뽑는데요, 이 세부 가지는 그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들어간 가지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주인공에 대한 특징이 굉장히 잘 잡히고 확실해진다. 그래서 세밀해지는 특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이 마인드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있는 그 가지 끝에는 이렇게 이미지로 형상해서 그리는 것이 이해하기 쉽고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웹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툰 작가가 되려면에 대한 부분인데, 웹툰 작가가 되는 거는 굉장히 고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즐거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죠. 이 웹툰 작가는 이야기의 모티브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존에 봤던 책이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에서 컨셉을 검색합니다. 검색해서 그거에 맞는 이야기를 뽑아오는데, 이 아이디어를 많이 쓰려면, 생각하려면 책을 더 많이 보는 것이 좋겠죠. 이 이미지가 형상화된 거보다는 형상화되진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본인이 스스로 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창작성이 높은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책이나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중에 약간 책에 좀 더 가깝게 살펴보는 게 좋겠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웹툰 작가가 되려면 하나 더 있는데, 이제 아이디어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노트에 항상 적습니다. 그래서 노트에 적거나 아니면은 뭐 휴대폰에 적어도 되고요. 지금 가지고 다니시는 모든 그런 필기도구에다가 적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이게 지금은 생각이 나지만 좀 며칠 지나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이디어 노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겠죠. 특히 멍하니 하고 멍 때리기 할 때 아이디어가 많이 샘솟기 때문에 그때는 아이디어 노트에다 빨리 적어 놓는 것이 나중에 기억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웹툰을 품평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다양한 작품들을 많이 봐야만 내 생각도 많이 넓어진다. 그래서 세계관도 많이 구축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르를 너무 따지지 말고 다양한 장르를 보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웹툰을 보면서 자신만이 이 웹툰에 대한 품평을 합니다. 의견 등을 작성해서 나는 내가 만약에 웹툰을 그렸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적어보고요. 해서 웹툰에 대한 다양한 품평이 필요하다. 이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웹툰 작가가 되려면 이거는 뭐 항상 들었던 얘기지만 연습은 실전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매주 연주한다는 각오로 매일 한 컷이라도 그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림 연습을 안 하게 되면 그만큼 처음부터 다시 그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연습은 실전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어 발굴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알아보죠.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이라 하는데, 내가 생각한 것을 말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내는 것을 말하죠. 좋은 아이디어를 발상을 하는 건데, 이게 좋은 아이디어가 막 샘솟지 않기 때문에 익숙한 내용을 하나의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기존의 한 내용을 비틀어 본다. 자, 이건 뭐냐면 아이디어를 만들 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먼저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만들려면 자세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가 굉장히 허술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그 사람이 봤을 때 나는 저렇게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내용을, 나만의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만드는데 하나의 그 조건이 되고요. 이 아이디어를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재밌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일어나지 않았지만 좀 더 재미있게 구성을 해서 만들게 되면 이거는 또 다른 창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을 잠깐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로 발상이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를 만든다. 그래서 이거는 뭐 내 이야기지만 꼭 나를 가지고 만들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동물을 만들 수도 있고 외계인을 만들 수도 있고 인형인간 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세계관에서 캐릭터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는 캐릭터를 만들어 봅니다. 그럼 그 캐릭터는 창작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캐릭터가 되겠죠. 다른 사람은 쓸 수 없는 나만의 캐릭터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발굴하면서 나만의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웹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만들면 웹툰 작가가 되면서 뭐 그림도 그리고 스토리도 쓰겠지만, 이런 작가가 된 다음에는 어떤 직업이 있을 것인가를 한번 알아볼 건데, 저는 이 웹툰 작가가 된 계기는 어렸을 때 너무 만화를 좋아했어요. 만화 그리기를. 근데 처음에는 그냥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다가 만화책을 접하면서 이렇게 말풍선을 붙이고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너무 매력적이어서 제가 전공을 이 만화 애니메이션을 전공하면서 이 만화가들의 계열에 끼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재미 요소를 느끼고 다른 일보다도 이 만화를 그리는 일이 굉장히 재미있었다. 요즘에는 이제 웹툰을 그리면서 만화보다도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재미있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만화라는 부분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은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림 그리기 싫을 때는 그림 선 하나를 그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내가 정말 즐겁게 그린다면 밤을 새고 그려도 즐겁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억지로 해서는 그 직업을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웹툰 작가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다른 회사나 회사원처럼 이렇게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을 만들다 보면은 더 오랫동안 한 작품에 집중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밤늦게까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침 늦게 시작해서 밤 늦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런 자기의 관리가 좀 필요하고, 특히 이 웹툰 작품을 마감할 때 날짜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 날짜 안에 자기가 바이오리듬을 잘 만들어서 그 마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마감을 제대로 못하면 이 웹툰 작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의 약속이고 서로의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중시 여겨서 웹툰 작가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그런 장르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그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걸 할 수 있냐. 첫 번째는 웹툰 작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 작가가 있습니다. 만화보다 내가 이야기를 더 잘 만든다 그러면 스토리 작가를 할 수 있는 거고, 웹툰 작가이면서 스토리 작가를 같이 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만화를 그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 하나를 올인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린다면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3D 모델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드는데, 캐릭터를 만들 때 모델링에서 내가 자유자재로 3D로 보고 싶다, 이런 걸 너무 재밌어 한다 그러면은 모델링 하는 모델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 직군에서 좀 더 뻗어나가 보면 또 좀 더 다양한 장르가 나오는데요. 이 요즘에는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것이 이 편집자입니다. 그래서 웹툰 PD라고 하죠. 프로듀서의 약자고요. 그 편집자는 웹툰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이거를 보면서 서로 의논을 하고 뭐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을 웹툰 PD라고 하고, 예전엔 이거를 만화 편집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는 아직도 편집자들이 있는 거고요. 그 웹툰 쪽에서는 웹툰 PD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애니메이션 작가가 될 수도 있고요. 만화를 만들다 보니 애니메이션까지 생각해서 그 애니메이션으로 진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만화가 요즘에는 웹툰이 많이 분업화되고 있습니다. 분업화. 이 분업화는 선을 그리는 작가가 있고, 배경을 그리는 작가가 있고, 그 다음에 채색을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편집하는 작가도 있을 수 있고요. 스토리 쓰는 작가가 분리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만화 웹툰의 배경 작가가 또 다른 부류로 분업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웹툰의 채색 작가가 또 다른 부류로 분업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삽화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삽화가는 그림 하나로 표현을 해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만평하고도 좀 가까운 그런 그림이고요. 책 안에 글에 대한 하나의 컷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삽화가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게임 원화가 애니메이션 감독, 애니메이션 기획자, 그 다음에 만화 영화 검사원이라든지 만화 웹툰 작가, 애니메이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데 이 직업군에서 창작을 하는 직업군과 제작을 하는 직업군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창작을 하는 직업군은 내가 생각한 작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직업군이고요. 제작에 대한 직업군은 회사에 소속하거나 어떤 의뢰를 받아서 해당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작에 대한 직업군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직업군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또 다양한 장르의 직업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여유가 생겨났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에도 많은 관심이 생겨났고, 결국 전자매체, 스마트 기기 등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보는 문화적인 관심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기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이 콘텐츠 중에서도 스낵컬처라고 하는 간단하게 과자를 먹으면서 보는 문화 등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이 확장되면서 웹툰이나 웹소설, 그리고 e스포츠, 게임 같은 그런 특정한 장르 등이 더욱더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 자, 여기까지 웹툰의 발전까지도 알아보았고,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음에는 웹툰 작가에 대한 그런 실전, 그림 그리기라든지 이 스토리 쓰기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